안녕하십니까. 리눅스 업스킬 도전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는 박지호입니다. 예, 오늘 벌써 9일차입니다. 지난 8일차까지 리눅스 시스템 관련해서 여러가지 다양한 예제 여러분한테 보여드렸는데요. 오늘도 시스템 관리에 꼭 필요한 예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바로 이제 서비스 포트입니다. 지난번 아파치 설치하고 나서 포트 관련해서 체크하고 그 다음 접속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AWS 들어가서 제가 보안 그룹 관련해 가지고도 오픈하고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요. 오늘은 이제 조금 더 심화해서 실제 우리 서버에서 돌고 있는 데몬이 어떤 포트를 물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 가지고 확인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한 3가지 정도 방법이 있는데 물론 뭐 더 있긴 한데요. 가장 많이 쓰는 기법 2가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심화된 기법 1가지 이렇게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우선 단계 1, 2로 제가 이제 나눴는데요. 단계 1은 아까 말씀드린 3가지 프로그램 이용해서 실제 현재 열려있는 포트들 점검하는 방법을 설명하고요. 그 다음 단계 2는 실제로 한번 우리가 포트 물도록 프로그램 이용해서 특정 포트를 바인드 해가지고 서비스를 받도록 만든 다음에 그 다음 그게 이제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원리를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단계 1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터미널 로그인하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 지금쯤이면 아주 매우 익숙해졌으리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별도 설명은 드리지 않고요. 궁금하신 분 있으시면 1일차 EC2 인스턴스 만들고 SSH 등록한 다음에 요걸 이용해서 쉘 로그인하는 요 방법을 한 번 더 복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제일 먼저 많이 쓰는 게 이제 netstat입니다. netstat 하고 -na 명령을 이제 내리는 겁니다. 여기서 a는 전부 다 보여달라는 거고요. n은 뭐냐면 DNS 쿼리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트워크에 혹시 장애가 생겨서 연결이 끊겼을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n을 붙이지 않으면 DNS 쿼리 타임아웃을 기다리느라고 네스텟 자체가 한참 후에 동작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 가지고 저는 대부분 NA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결과가 많을 거기 때문에 제가 이런 식으로 레스로 필터를 걸었습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 이제 2가지로 나눠집니다. 위에 거는 뭐냐면 실제 TCP, UDP 관련해 가지고 접속 사항을 보여주는 거고요. 아래쪽은 뭐냐면 유닉스 도메인 소켓이라고 해서 유닉스에서 제공하는 이제 프로세스 간의 통신 기법이 있습니다. 위에 거보다 아래 게 좀 더 성능 면에서 좋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통신할 때는 이제 유닉스 도메인 소켓을 이제 많이 쓰고요. 그다음 외부에 뭐 공개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내부에서도 TCP를 쓰도록 즉 일반화된 어떤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짤 때는 이제 위쪽에 있는 이런 TCP하고 이제 UDP를 이제 쓰게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포트 열린 거 알 수 있습니다. 리슨이 지금 현재 듣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에스타블리시드는 뭐냐면 현재 요 듣고 있는 요 포트를 외부에서 접근해 가지고 연결이 이루어졌을 그런 경우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리슨 스테이트 그리고 에스타블리시드 요 2가지를 보시면 현재 어떤 프로세스가 어떤 포트를 듣고 있고 실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요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0 포트 보이시죠? 요 80 포트는 뭔지 아시겠죠? 바로 웹서버 포트입니다. 우리 서비스이즈 파일 한번 보셨을 텐데요. 그때로 HTTP 80 포트 여러분들 열린 거 기억나시죠? 바로 그 포트입니다. 현재 제가 SSH 2개를 지금 접속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제가 2개를 접속했고요. 그래서 에스타블리시드가 2개가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방법이 뭐냐면 바로 SS입니다. 네스텟 같은 경우는 조금 리눅스나 유닉스 배운 지 오래되신 분들이 많이 쓰고 있고요. 그 다음 SS 같은 경우는 최근에 배우신 분들이 아마 많이 쓰고 있을 겁니다. 저도 습관적으로 네스텟 손이 가긴 가는데요. SS가 조금 더 뒤에 나온 거기 때문에 여러가지 다양한 명령 제공하고 있습니다. SS하고 LTP 이렇게 하면요. 현재 보시면 요 SSH하고 HTTP 포트 지금 듣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요 옵션 한번 볼까요? 옵션 보려면 어떤 명령을 내려야 되나요? 예, 매뉴얼 페이지에서 SS 이렇게 입력을 해보시죠. 그럼 일단 -L 하면 리스닝 현재 듣고 있는 것만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 마이너스 T. 예, TCP만 보여주는 겁니다. 마이너스 U 하면 UDP만 보여주겠죠. 그 다음 맨 위로 올라가서 다시 마이너스 P. 예, 그럼 프로세스, 즉 소켓을 사용하고 있는 프로세스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여기 이제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요 LTP까지 요 SS LTP 해가지고 여기 옵션까지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다음부터 하려고 하는 내용은 뭐냐면 N맵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N맵은 보안 관련해가지고 강력한 유틸리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먼저 사용하기 전에 잠깐 주의사항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NDP를 이용해서는 여러분들 로컬 서버만 테스트를 해야지 다른 서버 테스트 하시면 안 됩니다. 이유는 뭐냐면 열린 포트를 보고 공격의 의도가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AWS에서 N맵 이용해서 다른 서버, 다른 IP 서버의 IP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N맵 이용하셔가지고 자기 로컬호스트만 접근하셔야지 다른 호스트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 이게 여러분들 악의적으로 많이 이걸 접근하게 되면 AWS 보안팀에서 이메일 여러분한테 보낼 거고요. 여러분들은 소명을 하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계정 중단당할 수도 있습니다.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N맵 설명이 길었는데요. 설치를 해야겠죠. N맵 하니까 설치하라 나오죠. sudo apt install nmap 이렇게 설치하시면 됩니다. 네, 설치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nmap 로컬호스트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보시면 포트 열린 거 나옵니다. nmap의 특징은 뭐냐면 상당히 빠릅니다. 그 다음 웰노운 포트 말고 다른 포트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SSH 데모를 띄우거나 다른 어떤 웹서버를 띄우더라도 좀 지능적으로 판단해가지고 그게 뭔지 파악하는 그런 패턴 보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좋은 기능이 많기 때문에 N맵 상당히 이제 강력하고요. 여러분들이 N맵을 로컬호스트에 쓰는 이유는 뭐냐면 혹시 실수로 어떤 포트를 열었거나 아니면 뭔가 다른 누군가 여러분들 시스템에 침투해가지고 백도어 같은 걸 설치한 다음에 이런 포트를 열어가지고 어떤 악의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N맵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자신 호스트 한번 쭉 점검해 보시는 것도 상당히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네, 어떻습니까? 네스텟 SS 그리고 N맵 세 가지 유틸리티 여러분들 이용하셔가지고 현재 열린 포트들, 그 다음 뭐 네스텟 같은 경우는 아까 실제 연결된 거 에스태블리시드까지도 이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네트워크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뭔가 제대로 여러분들 생각대로 안 된다라고 할 때 이런 유틸리티를 써야 되는 겁니다. 잠깐 이제 첨부 설명 한 가지만 더 드리자면요. 요거는 이제 써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겁니다. 내가 혹시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짰는데 이 포트, 다른 포트 쓰고 있는 게 없는지. 왜냐면 포트가 쓰고 있으면 충돌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뒤에 동작한 프로그램이 제대로 실행이 안 될 겁니다. 그렇게 이제 확인하는 거 한 가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뭔가 여러분들 애플리케이션 자체 소스 코드 열지 않고 몇 번 포트 여는지 볼 때, 아니면 컴피레이션 같은 거 설정해가지고 여러분들 의도대로 포트가 열리는지 확인할 때, 예, 요럴 때 바로 요 유틸리티를 쓰셔도 상당히 이제 쉽게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어쨌거나 시스템 관리자, 특히 네트워크 관리자의 필수 도구 세 가지 여러분들 꼭 익히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보안 그룹으로 한번 가보시죠. AWS 보안 그룹 기억나시나요? 제가 요 뒤에다가 살짝 감춰놨는데요. 나와라. 나왔습니다. 요 인스턴스 관련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요거를 누르셔가지고 여기 보안그룹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보이시죠? 예, 여기 보안그룹 눌러보겠습니다. 오늘 네트워크가 조금 느리네요. 그러면 이 보안그룹이 이제 나오거든요. 네, 여기 제가 만든 디벨롭먼트 그룹, 이 보안그룹을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항들이 나오는데 제가 뭘 중요하게 생각하라고 하셨죠? 인바운드 규칙 편집,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누르게 되면 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럼 필요에 따라 가지고 규칙 추가를 하고 여러분들 예를 들어 지금 이제 HTTP하고 SSH 말고 여러분들이 직접 만든 어떤
서비스가 있다고 가정하면 이 서비스에 대한 포트를 규칙 추가하고 사용자 지정 TCP 그리고 포트 번호 적으시고요. 요거는 그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내 IP에서만 접근 허용할지, 위치 무관할지, 아니면 특정 IP를 지정할지, 그리고 주석 달고 요 아래쪽에 아마 화면이 약간 가려 있을 텐데 규칙 저장이라는 빨간 버튼이 있습니다. 요걸 누르시게 되면 아까 우리 확인했던 그 포트, 바로 그 포트입니다. 를 외부에 열어줍니다. 여기서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AWS는 요게 요 기능, 즉 인바운드 규칙 편집을 이용해서 지정한 보안 그룹을 가장 바깥쪽에서 방어를 하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책이나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여러분들 뭐 블로그라든지 아니면 KB, 날리지 베이스 같은 걸로 검색을 하실 때 뭐 잘 안 되면 리눅스 쪽의 방화벽을 보세요라고 하는데요. 소용이 없습니다. 방화벽에서 여러분들 열든 열지 않든 동작하든 동작하지 않든 상관없이 요 보안 어떻게 보면 보안 그룹에서 막아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어떻게 쓰느냐 하면 EC2 인스턴스는 리눅스 자체 방화벽을 내려버립니다. 그리고 여기 보안 그룹을 이용해 가지고 포트 등을 관리하는 그런 방식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리고 또 보안 그룹을 쓰게 되면 또 좋은 점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개별 단위 EC2 인스턴스의 포트를 매번 들어가서 모든 호스트를 다 방화벽을 설정할 필요 없이요. 여기 하나만 설정하고 요 디벨로먼트 그룹에 있는 모든 요걸 사용하는 EC2 인스턴스에 대해 가지고 한 번에 그룹 정책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실수를 안 하겠죠. 또 한 가지 문제가 더 있네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오토스케일 같은 걸로 자동으로 인스턴스를 더 확장하고 줄일 때 또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으로 만든 다음 여러분들이 직접 들어가셔가지고 방화벽 설정을 하실 수는 없잖아요. 자동으로 만들어지니까요. 그럴 때도 바로 보안 그룹을 쓰시면 됩니다. 보안 그룹의 중요성 인식하셨나요? 자, 그러면 다시 잠깐 돌아오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간단한 웹서버를 하나 만들어 보는 겁니다. 파이썬이나 루비, C 이런 프로그램 쓰지 않고요. 자바 같은 걸 쓰지 않고 쉘 스크립트만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죠. 자, 여기 제가 예제를 가져왔습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요 NC 명령, 이거 netcach라는 명령인데요. netcat 자체가 종류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본으로 설치된 거를 보시면 요게 BSD 관련해 가지고 즉 버클리 쪽에서 나온 netcach일 겁니다. 그래서 옵션이 약간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저는 여기 맞는 옵션을 가져왔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요거를 잠깐 복사를 하고요. 제가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열었습니다. 자, 먼저 while true는 뭐냐면 무한 돌아라는 겁니다. while true, 무한 반복. 그리고 do, while do 명령입니다. do 아래 여러분들 무한 반복할 명령을 넣는 겁니다. 에코 해가지고 요 HTTP 1.1 200OK가 뭐냐면 접속했을 때 웹서버가 접속 잘됐다 라고 알려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요걸 보내고요. 그 다음 데이터는 뭡니까? 오늘 날짜하고 시각, 현재 시각을 보여주는 그런 명령어죠. 그래서 시각을 출력하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아시겠죠? 그런 다음 여기서 파이프를 열고요. NC하고 -L에서 현재 로컬호스트에 대해서만 netcach이 허용을 하는 겁니다. 즉 외부에서 접속, 아까 AWS 쪽 보안그룹에서 포트를 연다 하더라도 접근을 불허합니다. netcat 자체가 내 로컬호스트에서 들어오는 녀석들만 어떤 요청들만 받아들이겠다. 나머지는 잠재적인 보안 문제로 생각하고 내가 거부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L하고 로컬호스트 그 다음 8090번을 듣겠다는 거죠. 이걸 듣고 있다가 여러분들이 어떤 딱 명령어를 주면 그냥 이거를 반환합니다. 그리고 끝납니다. 물론 무한이니까 계속 돌겠죠. 요 더는 뭐냐면 실제 done입니다. do로 시작했으니까 done으로 끝내야지. 그 다음에 %는 뭐냐면 백그라운드로 동작을 하는 건데요. 이제 백그라운드로 동작하게 되면 명령 실행하는 즉시 여러분들이 다시 프롬프트에서 입력이 가능합니다. 근데 백그라운드를 빼게 되면 여기 콘솔을 잡고 있게 됩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제가 백그라운드를 하고 나서 여기서 한 번에 다른 작업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터미널 2개를 띄우셔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 띄워보죠.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내려옵니다. 아래쪽에서 어떤 걸 할 거냐면 제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우선 잠깐 지우고요.
클리어를 지우고 CURL 기억나십니까? 어떤 건가요? 간단하게 웹브라우저 없을 때 접속하는 그런 유틸리티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로컬호스트에 로컬호스트에 몇 번? 8090번 하면 아까 여기 제가 넷캣으로 로컬호스트에 8090번 듣고 있는 쪽에 찌릅니다. 그리고 나서 결과 받아가지고 출력할 겁니다. 해볼까요? 어떻습니까? 나왔습니다. 오늘 날짜, 오늘 현재 시간인데 UTC입니다. 그래서 이제 9시간 더하면 됩니다. 한국이 플러스 9죠. 그러면 9를 더하면 대충 요 시각 몇인지 아시겠죠? 자, 다음으로 요 위에는 보시면 요 명령이 들어왔구나. 그리고 이제 호스트는 로컬호스트, 유저 에이전트는 제가 컬 썼죠. 그래서 컬하고 컬 버전 이렇게 나옵니다. 자, 컨트롤 C를 누르고요. 한 번 더 해볼까요? 예, 또 떴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떴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만일 외부로 열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외부로 열려면, 그러면 아까처럼 한번 살짝 한번 열어볼까요? 외부로 열려면 8090번 포트를 외부로 여는 거 보여드리고 제가 오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 인바운드 규칙 있고요. 여기서 아까 8090번 그리고 사용자는 위치 무관. 그러면 여기 IP 버전 6, IP 버전 4. 그 다음 이렇게 주소를 달아줍니다. 목으로 테스트용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아래쪽 규칙 저장을 누릅니다. 예, 그러면 한 번 더 확인하셔야 됩니다. 8090번 열렸죠. 자, 그런 다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아까 여기서 로컬호스트 대신에 전체를 다 한번 열어볼까요? 0.0.0.0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구독합니다. 자, 우리 요 호스트 인스턴스 들어가셔가지고 IP 주소를 알아야 되겠죠? 한번 접속 한번 시도해보고 거기까지 마무리 짓고 완료하겠습니다. 예, 여기 있네요. 퍼블릭 IP 주소 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해야 되겠죠? 제가 이렇게, 그리고 8090번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보이시죠? 접속된 거 어떻습니까? 그리고 통신을 서로 하기 때문에 실은 이렇게 하면 값을 반환하는 도중에 지금 잠깐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끊어져야 됩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잠깐 중단을 시키면 그때서야 비로소 요건 요 프로세스가 다 끝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아까 그래서 다시 복사하고요. 와서 8090번 그리고 종료를 해야 이게 마치도록 그렇게 됩니다. 자, 어떠십니까? 현재 접속되는 것까지 확인하셨죠? 이렇게 내부적으로 포트 돌아가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AWS 들어가셔가지고 필요한 것들, 사안들 여러가지 보안 그룹 체크하고 그 다음에 실제 테스트하고 이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기서 현재 8090번 열렸는지 명령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LTP 하면 8090 열린 거 확인했습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이제 네트워크 서비스 포트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안들 이제 쉽게 챙길 수 있으리라고 제가 여러 가지 사안들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